1995년 3월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70대 아버지를 잃은 중년의 남성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유학파 대학 교수인 이 집안의 장남은 동료 교수들과도 사이가 좋았고요. 종종 학생들이랑 소주도 한잔할 만큼 넉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교수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니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도 소문난 이 남성은 반드시 범인을 잡아달라면서 끝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엘리트 대학 교수의 두 얼굴입니다. 자, 1995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졌던 사건이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전 똑똑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한 대학 교수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집안에서 괴한에게 살해를 당했다. 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1995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 밤에 사학재단 이사장 70대 남성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택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흉기로 살해된 걸로 보이는 현장이었고요. 같은 집에 있던 아내가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숨진 이사장 같은 경우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교육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이남 3녀를 뒀습니다. 장남은 명문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한 이 대학 교수, 작은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행 현장 모습 또 주변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초기에 집으로 올라가는 5, 6층 그 철제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거는 일단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외부 침입 흔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철제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예. 또 화장실과 장난방 저렇게 창틀에서 지문 10여 개 정도 나온 것 감식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뭐 무엇보다도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전문적이어서 이거 청부살인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0대 재력가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입니다. 돈 문제. 그러면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법인과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었고요. 또 사학재단 재산관리 맡아온 인물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이 이 숨진 이사장이 한 2달 전에 재산 상속과 관련된 유언을 녹음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생일이 3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행 이 사건 다음 날 이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돌아서 아하.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지 그러면 유언에 둘러싸서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장남 김 씨는 상주로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고요. 그 당시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뭐 신문과 방송에서 굉장히 이 사건 대대적으로 다뤘었는데 그때 이 장남 범인 꼭 잡아달라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제목이 말이죠. 엘리트 대학 교수의 두 얼굴이란 말이죠. 이 장남한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발생 사건 바로 다음 날 아버지 유언이 공개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경찰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외부의 소행이냐 내부의 소행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내부 소행 쪽으로 점차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특히 이제 경찰은 장남 김 씨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건 당일 밤에 이 동료들하고 집 근처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각에 이 그 장남 김 씨 행적이 좀 약간 묘연하다. 그래서 이 김 씨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뭐 어떤 행적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결정적인 목격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 당일날 바로 이 장남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봤다든지 또 다른 목격자 같은 경우는 당일 밤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이 장남 김 씨를 만났는데 얼굴에 핏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운동복 소매 안에는 뭔가를 갖다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이 나옴으로써 경찰은 바로 이 장남에게 강력한 용의점을 두게 됩니다. 저는 목격자 진술이 요즘 같으면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게 없었어도 경찰은 이 장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집에 외부 침입 흔적도 없죠. 1층엔 또 경비원까지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남밖에 없다라는 의심은 했는데
워낙 뭐 쟁쟁한 집안이기도 하고 또 상중에 뭐 아들을 조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살짝 큰아들이 의심스럽다고 귀띔을 하고 5일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거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장례식 마치고 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아들을 다그쳤다라는 거예요. 장남을요? 예, 너 진짜로 이 아버지 이렇게 해친 게 맞느냐. 근데 그렇게 아들을 다그치니까 눈빛이 막 이상하게 변하면서 돌발 행동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래서 경찰들이 결국에 이제 들이닥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족들 앞에서 이 장남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또 그랬던 게 바로 직전해 94년도에 그 박한상 사건. 맞아요. 그게 있고 나서 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나니까 이게 막 엄청났다고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굉장히 재력가 집안의 또 직업은 교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많은 분들의 충격을 가져왔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발생 딱 6일 만에 유족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백을 받고 이제 이 김 씨를 경찰은 당연히 구속을 했고요. 사건 전모를 보면 사건 이틀 전이었던 3월 12일에 본인이 직접 청계천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또 범행하고 나서 후다닥 덧입을 공군 파일럿 복장도 거기서 구입을 해서 이걸 차에 숨겨놓고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알리바이죠. 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 당일에 동료들과 집 근처에서 술 한잔을 하겠다. 이렇게 술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아하. 술을 마시다가 11시쯤에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내가 잠깐 좀 집에 들어갔다 올게 하고 범행 도구를 큰 가방에 담아서 가서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 묻은 옷 위에 미리 준비한 큰 옷을 입어서 본인의 핏자국을 가렸던 건데요. 일단 그 당시에 처음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예. 경찰들은 아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부 침입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준비한 거 있죠, 이 기자. 어떻게 했길래 이 침입 흔적까지 이걸 조작을 할 수 있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이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좀 재구성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시,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으로 김 씨가 들어오게 됐고요. 이렇게 들어온 직후에 자신의 방이 바로 현관방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준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살짝 화장실로 가서 샤워하는 척 물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요. 몰래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에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요. 바깥 부분이 쭉 다 베란다여서 이렇게 안방 욕실 창문까지 다 이어집니다. 이야. 이렇게 창문 통에 넘어가서 베란다 통해서 안방 욕실 창문으로 침입해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를 했습니다. 이 일이 모두 벌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 김 씨는 아버지를 해친 뒤에 다시 베란다를 통해서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어머니가 아버지 시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는데요. 이 그제서야 방에서 어머니 비명 소리 듣고 나온 척 자신도 깜짝 놀란 척하고 이 함께 현장을 수습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나 치밀하게 도대체 아버지를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렇게 막 왔다 갔다까지 하면서 살해를 한 겁니까? 돈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 뭐 당연히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가 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업 욕심을 가졌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대요. 이 교수는 지금 미국에 아내하고 자녀까지 놓고 왔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갈등을 빚었었고, 근데 아버지가 사실 반대할 만했던 게요. 지인들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벌이고 나서 빚만 24억 원을 졌답니다. 그 당시 95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불만을 키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외국 유학파 그리고 대학교 현직 교수, 장남, 물려받을 재산도 많은데 말이죠.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당시에 그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본인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취하게 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뒤에서 서포트해주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유산을 둘러싸고도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유산이 말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또 싸우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이 사학재단을 포함을 해가지고 주요 재산하고 부동산의 절반 정도를 이 바로 장남인 김 씨의 몫으로 하는 그 유언장이 작성이 됐는데 본인이
자신의 목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폐기했다는 거죠. 아하. 지금 같으면 장남에게 뭐 절반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범행 몇 달 전에 다시 이제 부친이 유언장을 작성냈는데 이때도 주요 재산의 대부분을 어머니 형제와 공동 명의로 하게 돼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불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예. 이런 그 재산뿐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자기하고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낸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이 모두에게 미쳤을 때 본인이 상당히 그걸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탐탁하게 그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일단 잡혔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96년 5월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기징역하면 대부분 종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죠?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무기징역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형이 되고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남성 복역 중에 감형에 대해서 2016년 2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모친이 또 논란이 됐던 건 자신의 재산 130억 중에 76억 원을 이 김 씨에게 상속해 줬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다른 형제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반박을 했겠죠. 근데 이 김 씨는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어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 동생들과 잘 살라고 돈 일부를 주신 거다. 내가 집안을 풍비박산냈으니 내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다. 참 좀 씁쓸하네요. 상황이. 예. 교수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기가 그 범행을 한 이유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뭐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에게 재산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문제로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탄원서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본인을 낳아준 그 자체로만 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돈과 연관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존속 살해, 무기수, 감형 그리고 석방. 현재는 76억 상속. 예.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